여러분 안녕하세요. 쉬운연구소입니다. 쉬운연구소 오늘은요.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통계 혹은 어떤 내용을 추출해 볼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개념의 어떤 아주 간단한 음 명령을 한번 그냥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 텍스트 마이닝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주어진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거기에서 필요한 가치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정보를 추출해 내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기법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. 이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하는 작업이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어절들이 어떤 품사인지를 파악하는 형태소를 분석하는 일입니다. 이 형태소 분석을 왜 하느냐? 이 우리가 이 사실은 기초적인 어떤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형태소에 관련된 공부를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. 되게 어렵게 배울 텐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단서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절이나 품사, 형태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왜 활용이 되느냐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을 할 때 그 명사라는 그 명사라는 품사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지칭하는 물건의 어떤 이름이 될 수 있고 동사는 약간 움직임의 형태 혹은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품사고 형용사는 우리가 지칭하려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텍스트 마이닝에서 '왜 이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분석을 할까?'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텍스트 마이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빈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빈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빈도는 아마 씁니다일 수도 있어요. 그 데이터에서 문장에서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씁니다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씁니다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텍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치 있는 어 어절이다. 가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파악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그 핵심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또 핵심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 이런 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런 어떤 품사 그리고 어절 그리고 형태소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확성을 좀 더 가리기 위해서 노력한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컴퓨터 관련 학문이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학처럼 뭐 더하기 뭐는 뭐다. 더하기 배운 다음에 곱하기 개념 배우고 곱하기 개념 배운 다음에 나누기 개념 배우면서 뭐 도형으로 확장하고 약간 이런 일률적으로 한 가지의 어떤 맥이 계속 이제 계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해시키고 또 저 과목에서 저 부분을 또 가지고 와서 이해시켜야 되는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머신러닝에 관련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할 때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감각들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수학적인 또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
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서 이제 이런 컴퓨터 학문을 만든다. 전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. 그리고 공부하기도 싫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배우고 싶지가 않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이 텍스트 마이닝은 사실 네이버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그 어떤 단어들만 쭉 나열을 하면 뽑아주는 그런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뭐랄까요? 플랫폼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한 챕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차적으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? 이런 판단이 서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. 이 전산학이란 학문이요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 어떤 활동을 위해서 뭐 다양한 예제 파일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. 그냥 그 코드를 어떻게 이게 적어야 하는가, 코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기록용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떠한 그 텍스트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. txt 파일이 있는데 그 txt 파일이 문자로 된 데이터다. 근데 이 문자로 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해서 명사를 추출하는 그런 데에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. 먼저 이 txt 파일이 필요하잖아요. 이 txt 파일은 당연히 어디다 둬야 되냐면 이제 워킹 디렉토리에 이제 넣어놔야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런 수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스피치 뭐 이런 어떤 txt 파일을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, 먼저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.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이거를 열어달라. 그런데 그 파일 이름이 리스피치다. 그리고 파일의 형태는 txt다.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면 닫아주고 그런데 얘를 나는 인코딩 하고 싶다. 인코딩 하고 싶은데 이제 형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형태죠. 그래서 UTF-8을 사용하겠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읽어달라. 이렇게 이제 네, 명령을 쳐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쳐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출력한 결과가 쫙 나올 건데, 아래에 원래 나올 거 아닙니까? 쫙 나올 건데,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필요한 어떤 글자들을 좀 제거하는 코딩은 뭘까? 그래서 그 import라는 걸 사용을 해서, 네, import라는 걸 사용해서, 다시 여기에서, 네, 다시 여기에서, 나는, 이 어떤 리라는 이 지금 폴더 안에 다시 네 이걸 한번 훑을 건데 다시 이제 훑을 건데 그런데 나는 이거를 좀 빼달라고 하고 싶다.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가 이런 거 띄어쓰기 잠시만요. 자,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가 한글로 써야 되겠죠? 가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이상한 글자들이 있다면 네, 좀 빼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비어있는 것도 좀 빼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난 이름은 싫으니까 혹시 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좀 빼달라 이렇게 네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추출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어떤 데이터에서 나는 명사를 추출하고 싶다. 그러면 import 네, 스펠링이 네 그렇죠. 그리고 나서 네, 이거를 모듈을 깔아야 되는데 네, 일단 뭐 필요하시면 까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네, 그 다음에 noun, 네, 명사를, 네. 그런데 여기에서는,
is a 뭐 요 정도 그냥 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요렇게 쓰고 그다음에 음 혹은 네 혹은 이거를 하기 어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 이거를 쓸 거니까 집어넣는 게 어떨까요? 그래서 음 피, 그리고 좀 택, 그리고 네,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명사를 어떤 걸 추출한다라고 한다면 네, 점 nouns 그리고 Ellie is 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거를 추출해 달라라고 하면은 이 어떤 단어 중에서 뭐 아마도 뭐 그리고 student 정도만 아마 추출이 될 거예요. 추출이 돼서 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프레임으로도 변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참 이런 게 좀 이 코딩의 또 묘미이기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프레임으로 하고 싶으면 import 네 this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네 집어넣어 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워드 근데 이게 품사가 nouns다. 그리고 이렇게 네,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해달라. 네, 아마 이렇게 치면은 아마 그 표로 만들어 줄 것이고요.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거고요. 이제 워드 클라우드는 이건 이제 C++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에는 C++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, 네이버에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치면은 네, 뭐 비둘기 모양으로도 해주고 뭐 구름 모양으로도 해주고 뭐 다양한 모양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티 검정을 또 할 수 있거든요. 이 티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티 검정을 하기 위한 네, 코딩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. 그 CSV 파일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저도 그거를 또 마련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코딩을 한번 쭉 한번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네,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임포트 네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네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mpg를 파일을 만들어서 pd.read csv 파일을 근데 이 파일 명이 이제 뭐 mpg
CSV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이거는 불러온 거고요. 지금부터가 이제 통계 분석인데, 이제 보시면은 이제 mpg라는 파일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쿼리로, 이거를 쿼리로 카테고리가 좀 컴팩트라는 이름의 카테고리가 있겠죠. 카테고리 이름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것도 카테고리 이름이에요. 그리고서 묶어주고 따옴표, 그 다음에 끝내주고, 그 다음에 있지가 않으니까 에러가 계속 뜨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또 점, 또 다른 어떤 그룹 바이, 그룹 바이, 카테고리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렇게 아닌 거를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. 아닌 거를 이렇게 체크하겠다. 그래서 또 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틀린 게 있죠. 여기에서 보면 얘가 점이어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하나여야 되고요. 그리고 굿바이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엔터. 이 신텍스가 앞에 없잖아요. 그래서 mpg 파일에 이제 계속 걸리는 신텍스인데, 카테고리별 이제 분리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 count라는 항목을 활용을 할 건데,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? 페이지다 라고 했을 때, 대문자 쓰면 안 되죠? 하라고 했을 때 만약 n이라는 그런 항목을 사용할 거다. 근데 여기에다가는 뭐를 넣을 거냐면 카테고리를 넣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세려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. 근데 또 여기에다가 옆에다 또 함수도 넣을 거다. min을 이제 폴더를 상자를 만들 건데, 여기는 CTY의 평균을 낼 거다.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완전히 잘못 썼는데, CTY 그리고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에러가 났죠. 두 번 쳐서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도 이제 추출이 될 거예요. 이게 샘플이 있으면은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t-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, 이제 t-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평균 스태티스틱 평균 값을 낼 거고, 나는 t-테스트를 만들 건데, 그래서 이거를 레귤러하게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가지고 할 거고, 이게 이제 변수명이고, 그리고 equal variance는 true 값을 치겠다. 또 이거 또 대문자야 되죠. true 값을 치겠습니다. 라고 이렇게 또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t-테스트 값이 p-value 값이 나오고 통계 값이 나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.
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파이썬의 어떤 그런 코딩이 있다. 근데 제가 이제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오늘의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인제 이런 어떤 t-테스트 값을 쓸 때 코딩의 이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보여 드리려고 네 여기 지금 반 이상의 에러죠.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서 그냥 힌트를 좀 삼으시면 어떨까. 또 의사결정 트리라고 해서 이 의사결정 트리는 어떻게 보면 인제 그 머신 러닝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머신 러닝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내용을 타겟 값을 가지고 좀 더 빈도수가 높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요. 여기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 decision tree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decision tree는 그 질문을 계속 해 봄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끔 yes 혹은 no라는 질문의 목록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아래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신은 뭐 성별이 여자입니까? 남자입니까? 성별이 무엇입니까? 여자입니까? 여자입니까? yes or no. 그럼 yes다. 그러면 yes 쪽으로 또 내려가서 당신은 뭐 머리가 짧습니까? 깁니까? 당신은 머리가 짧습니까? yes or no. 그래서 yes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길어지잖아요. '아 여자이면서 머리가 짧은 사람을 찾는구나.'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의사결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면서 인제 그 어떤 우리가 최종으로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들을 네 이제 찾아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중요한 거는 인제 먼저 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모듈화해서 그다음에 인제 '성능을 좀 인제 평가한다.'라는 기본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타겟 변수의 어떤 전 처리는 그 income이라는 인제 그 객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. 그래서 df 그다음에 인제 꺽쇠 가로, 대가로 그다음에 따옴표 income 따옴표 그다음에 또 대가로 그다음에 점 그다음에 value 언더바 counts 그다음에 괄호 normalized 그다음에 어 그 입력 그다음에 true 값 이렇게 넣어서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다라고 네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. 이 의사결정 트리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.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그 타겟층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뭐 찾아서 뭐 격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이럴 때 등등을 활용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는 한데요. 그냥 제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본 이게 몇 개의 좀 항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네 좀 약간 음 훑어보고 네 탐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좀 이렇게 파이썬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어떤 그런 힌트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.